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5월 20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요동도사가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달라는 주문을 보내다. 사수감 송희정을 보내어 김한귀 가족을 거느리고 중국 서울에 가게 하였다. 주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2월 초 7일에 마군 10여 명이 압록강가의 마산 아래에 이름으로 위주만호 여칭이 이것을 상국 사신이 왔다고 일컫고니 즉시 고을 사람 김백안 등 3명을 보내어 압록강을 건너서 영접하게 했더니 위에 마군이 문득 김백안 등을 잡아갔으며 또 그해 3월 21일 흠차내사 사원이 요동백호 군인 30명을 거느리고 파사부 강가에 도착했으므로 의주만호 여칭이 강을 건너가서 영접하니 위에 호송군이 문득 통사 김용, 진무 김보정, 천호 이견실 등 3명을 잡아갔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소방이 성조를 섬기면서 조금도 의심과 다른 마음이 없었으며 요동도사와는 국경이 연접해 있고 다만 한 강이 막혀 있을 뿐이므로 무릇 조정에서 파견한 사신과 요동에서 파견한 사자가 도착하면 의주의 관리가 반드시 먼저 압록강을 건너가서 영접하는데 금후로는 변경의 백성들이 사신이 도착함에 마음속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 영접하는 일에 어김이 있어 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황제께서는 요동도사로 하여금 전항에 2차례에 잡아간 김백안, 이견실 등을 조사해서 돌려보내게 하시어 소방 변경의 민심을 편안하게 하소서. 태조 3년 5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외적이 풍주에 침구하다. 외적이 풍구에 침구하였다. 태조 3년 5월 2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궁중의 어린 내시들에게 대학을 읽게 하다. 궁중의 소환 등에게 대학을 읽게 하였다. 태조 3년 5월 2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기우도 수군절제사 최칠석의 졸기. 경기우도 수군절제사 최칠석이 병으로 군중에서 졸하였다. 칠석의 본관은 완산이다. 신체가 장대하여 그때 사람으로서는 같은 사람이 없었다. 매양 명령을 받아 배를 타고서 왜구를 방비했는데 공을 바친 적도 없었으며 또한 패전하는데 이르지도 않았다. 벼슬은 밀직부사에 이르렀다. 아들은 최영룡과 최만룡이다. 태조 3년 5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일본 회례사 김거원이 포로되었던 569명을 데리고 오다. 일본 회례사 김거원이 중범명과 더불어 사로잡혀갔던 본국인 569명을 거느리고 왔다. 태조 3년 5월 3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여 바치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지어서 바치니 임금이 이를 관람하고 감탄하여 칭찬하면서 구마와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 백은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6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의복, 기구, 폐물 등의 검소화에 대해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 이제 임금이 되신 초두에 있어서 의복과 기구와 폐물 등을 만들어 쓰는데 검소하고 간략하도록 힘써서 자손 만대에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사, 나, 능, 기 등 각세 문이 있는 비단과 진체는 남의 나라의 물건으로 대쓰기 어려우며 금과 은은 또 해마다 곡물로 바치게 되어 대기 어려운 것인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다 통용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이익만 하는 무리들은 무역을 모의하여 남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사, 나, 능, 기와 금은으로 만든 폐물 같은 것은 궁중에 진상하는 것과 관원들의 품대에 소용되는 것 이외에는 문하부와 중추원 이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금지하고 공사의 가옥이나 사원에는 진체를 쓰지 못하게 하며 승지 이상 이외에는 금이나 옥으로 만든 갓근을 달지 못하게 하고 유밀과와 사화봉, 금은저, 채화초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이외에는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사, 나, 능, 기와 금, 은, 주, 옥은 각 품관들의 의복과 말한장과 곱비에 쓰는 등급을 다시 의논해서 보고하고 비밀이 국경을 넘어가서 무역을 하는 자들은 돈이나 물건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주범이나 공범을 모두 차명하게 하라. 태조 3년 6월 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김영렬을 경기 우도 수군 첨절제사로 삼다. 전전서 김영렬로 경기 우도 수군 첨절제사를 삼았다. 태조 3년 6월 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중친 상장군 이조가 간통죄를 범하여 그 처벌을 남은이 논하다. 상장군 이조가 밤에 저 한양 판관 박덕이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잡고 간통했다. 임금이 크게 성을 내어 조를 순군에 잡아 가두었더니 조가 달아났다. 임금이 순군을 시켜서 서울과 외방에 수색하도록 하고 이에 분부하였다. 조를 숨기는 자가 있으면 죄를 주리라. 우복이야 남은이 나아가 아뢰었다. 지금 전하께서 이조를 찾아내라 하시니 조가 만약에 나온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법대로 죄를 주리라. 은이 다시 말하였다. 전하께서 만약 조에게 죄를 준다면 가까운 친족의 은의가 상할 것이요 조에게 죄를 주지 않는다면 법령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가 나오지 않으면 천하의 친족에 대한 은의가 온전할 것이요 법령도 해이하지 않을 것이온데 어찌 그리 심히 찾습니까? 태조 3년 6월 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고려조 왕비와 족친들의 공상은 폐지하고 월봉을 주도록 하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고려조의 왕비와 왕비의 어머니 및 가까운 족친들을 궁주, 옹주, 국대부인에 봉하여 혹은 공상하고 혹은 월봉을 주었으나 모두 정지해서 없애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공상은 폐지하고 모두 월봉을 주도록 하라. 태조 3년 6월 1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정한군이 명나라에 입조하겠다 하니 남제가 따라가기를 자청하다. 태조께서 정한군에게 일렀다. 명나라 황제가 만일 묻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아니면 대답할 사람이 없다. 정한군이 대답하였다. 종묘와 사직에 크나큰 일을 위해서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이에 태조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하였다.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갔다가 올 수 있겠는가? 조정 신하들이 모두 정한군이 위험하다고 하니 남제가 말하였다. 정한군이 만리의 길을 떠나는데 우리들이 어찌 베개를 베고 여기에서 죽겠습니까? 하고서 스스로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태조 3년 6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국호 및 왕의 호칭 문제에 대한 표문을 정한군과 지중추원사 조반이 명나라에 가지고 가다. 태조께서 정한군과 지중추원사 조반에게 분부하여 표문을 올리게 하고 참찬문화부사 남제로 하여금 전문을 올리게 하였는데 그 표문에 이러하였다. 흠차 내사 황영기 등이 좌군 도독부에서 준청한 자문을 가지고 왔사온데 삼가 성지를 받자 오니 이르기를 붙잡아온 적인 호덕 등의 공초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명을 등본해 가지고 가서 조선 국왕 아무개로 하여금 장남이나 또는 차남을 보내서 친히 잡아오게 하라 하였으니 천명보다 엄한 이 명령을 받고 신하의 직분으로 자식을 보내지 아니할 수 없어 이제 신의 간곡한 마음을 기록하여 성총을 번거롭게 하나이다. 극히 생각하건대 신이 성상에 지극한 은혜를 입사와 오늘의 지위에 이르렀고 삼가 번신의 직책을 닦아 해마다 사신의 왕래를 이루었습니다. 즉 홍무 26년에 배신 김입견을 보내어 표전을 가지고 가서 말값을 하사한 데 대하여 살해하게 하고 배신 윤사덕은 표문을 가지고 성절을 진한하게 하였더니 모두 다 요동 도사로부터 황제의 분부라 하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삼가 배신 이지를 보내서 도로의 내왕을 추청케 하였으며 또 배신 박영춘을 보내서 천추절을 진하하게 하고 배신 경의로는 27년 정조를 진하하게 하였더니 모두 요동까지 가서 도사로부터 전날과 같은 저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삼가 이로써 일국 신민들이 전전긍긍 황공하던 차에 금년 12월 초 8일에 직사로 보낸 내사 김인보 등이 도착하여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아보니 성상에 분부하신 일관 가운데 조선은 이미 자주권을 허락하였으니 곧 정당한 조선 국왕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호는 조선으로 고치고 표문에는 아직도 권지 국사라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이것을 받자와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국호는 명확히 내리신 바 있으므로 고쳤거니와 조선 왕의 작호는 아직 내리신 처분이 없으므로 감히 왕이라고 일컫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 국왕의 칭호를 바루라는 성질을 받잡고 또 좌군 도독부 자문 속에 이상을 조선 국왕에게 자문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으므로 표전을 수찬하여 배신 안종원 등을 경사에 보내서 은총을 살해하게 했더니 요동에 이르러 또한 전과 같이 길을 막음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은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더욱 간장이 떨어지는 듯하여 황천을 우러러 호소도 하고 성성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바랐으나 여태껏 길이 막혀서 성청에 사무치지 못할까 염려하였더니 어찌 뜻하였으리요. 호련히 성은을 입사와
미천한 자식이 들어가게 뵙게 될 줄이야. 마치 곤궁한 자식이 어미의 품 안에 안긴 것 같고 길 가던 사람이 집에 당도한 것과 같아서 감격과 기쁨이 겹쳐 말을 하려니 눈물이 흐릅니다. 말씀하신 바 유두와 등은 저희 나라 백성들 가운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러한 성명을 가진 사람은 없고 오직 임갈용이를 임거륜이라 하고 여균피력을 이군필이라 한 것은 혹은 직역이 비슷하고 혹은 음이 비슷함으로 추리하여 잡아보내는 것이니 어찌 유두와 등만 아껴서 강제로 유치시키겠습니까? 신은 또 호덕 등이 공초한 소식을 정탐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은 더욱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이 중천에 밝아 있고 이목이 있는 자로서 보고 듣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성상이 지존에 계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어버이로 눕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작은 나라가 성대를 섬기어 오래전부터 인민과 군병의 수가 많은 것을 알고 예약과 형정에 잘 되어가는 것도 깊이 알고 있는 터에 어찌 제 자식을 보내고 나서야 중국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하물며 본시에 두 마음을 품은 적도 없었으니 또한 어찌 엿보는 모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은 이미 표문에 갖추어서 주달하여 싸우니 바라옵건대 황제께서는 어린 것을 사랑하는 인자한 마음으로 미루고 하늘과 땅을 감싸는 도량을 넓히시와 신의 원통함을 하소할 곳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으로 하여금 충성을 다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면 영원히 변방의 한 나라가 되어 언제나 폐하에 만수강령하기를 빌겠습니다. 태조 3년 6월 1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개성부의 규율을 엄중히 할 것을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 개성부는 옛날 한나라, 당나라, 경저부의 전례에 의거하여 오로지 왕도를 숙청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소서. 고려주의 말기에 이르러 법령이 해이해지자 군소배들이 어버이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일족들에게 화목할 줄도 모르며 이웃끼리 서로 도와줄 줄도 모르고 묵은 빚을 제멋대로 받고 저자에 있는 물건을 강제로 사며 혹 질병이 있어도 구호해주지 않고 사람이 죽어도 묻어주지 않아서 일륜과 풍속이 심히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개성부에서 엄중히 보살피고 방을 걸어 널리 알려서 금지하되 전과 같이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가까운 이웃이나 방, 이의 색장들이 각각 그 소속 부에 알리고 또 그 부는 개성부에 보고하여 깊이 징계하고 그런 일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로 벌을 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부나 동서남북 중 오부령으로 죄인을 받아서 죄를 다스리지 않은 자도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의논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6월 1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태조의 선대 종기를 변모하고 정탐군을 보낸 적이 없음을 말한 주본. 사신 황영기 등이 돌아갔다. 왕이 주본 한 통을 지어서 붙이고 영빈관까지 나가 전별하였는데 그 주본에 말하였다. 홍무 27년 4월 25일에 칙사로 보낸 내사 황영기 등이 와서 삼가 해약 산천 등의 신령에게 고제하는 충문을 받들어 보니 그 안에 옛날 고려 배신 이님의 후사 이성계의 지금 이름 이단이 혹은 공공연하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기도 하고 혹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탐정하여
우리들의 변방 장수를 유인도 하고 바닷가의 백성을 죽이기도 약탈하기도 하며 또 유인하여 나쁜 일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이 화를 만들고 있으므로 즉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고자 하나 큰 군사가 국경에 들어가면 살상이 많을 것이므로 아직 경솔히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 고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쪽만 산을 지고 있어 지방이 수천리나 되고 주위가 험하고 막혀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요새지이다. 그 속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이단에 하는 것을 보니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못 되는 것 같다. 내가 상제에게 분명히 고하고자 하나 쓸데없이 상제의 들음만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먼저 신에게 고하노니 오직 신령은 그 까닭을 살피고 상제에게 고하라. 그래도 저들이 멋대로 모멸하여 그만두지 않으면 정토군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으니 신은 억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극히 생각하건대 신의 선대는 본래 조선의 후예이며 신의 22대조 이하는 신라 시대에 사공벼슬을 했고 신라가 망한 뒤에는 한의 6대손인 이긍휴는 고려 조정에 들어왔고 긍휴의 13대손 이안사는 이전 원나라의 벼슬을 했습니다. 이가 신의 고족으로서 그 뒤로부터는 고려의 관작을 받지 못하였고 원나라 말기에 와서 전쟁이 일어나자 신의 아비 이자춘이 신등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피난왔습니다. 신이 무죄를 약간 배웠다 해서 군대에 몸을 두었으나 신은 벼슬이 아직 현달하지 못했고 고려 공민왕이 죽은 뒤로부터 가짜 왕씨인 신우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의 권신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 등이 서로 이어가면서 권력을 잡아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죄와 악이 꽉 차서 스스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본마음이 근신하고 다른 허물이 없으므로 신을 문하시중으로 거용한 것입니다. 신이 국정에 관여할 때 앞사건의 사리에 대하여 이미 주본을 갖추어서 주달한 바로서 신과 이님은 본래 같은 이씨가 아닙니다. 신이 국정을 맡은 뒤부터 이님이 저지른 불법을 모두 다 바르려 하다가 도리어 그 당류의 미움을 받아서 윤희와 이초가 귀국에 도망하여 함부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윤희와 이초는 폐하의 명찰하심을 힘입어 이미 처형되었으나 그래도 그 당류들이 도성과 외방에 잠복하여 신의 하는 바를 시기하며 지금까지 떠들어 말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또 생각하건대 하늘이나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이나 다 한 가지 이치로 통달하게 되며 폐하의 마음이 곧 상제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은 폐하의 은덕을 입고 폐하의 신하가 되었는데 공공연하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거나 혹은 비밀히 정찰하여 변방 장수를 유인하며 주민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은 죄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며 신하의 죄는 임금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문명한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임금을 속였다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며 사람의 죄는 하늘을 속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천지간에 용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천 귀신이 좌우에 벌려 있는데 만약에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죄가 있다면 어찌 신의 죄를 상제에게 고하고 신의 몸에 화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신은 황공하고 떨리는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오니 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애긍히 여기소서. 태조 3년 6월 1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판봉상시사 김을상이 진헌마 500피를 요동에서 교부하고 돌아오다. 최연이 전한 선유로 판봉상시사 김을상을 보내서 진헌마 500피를 요동까지 끌고 가 교할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태조 3년 6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남의 녹봉을 받아 썼다 탄로난 겸상서 녹사 변혼이 달아나다. 겸상서 녹사 변혼이 달아났다. 이보다 앞서 혼이 사사로이 두 사람을 천거하여 위정벼슬을 주고 녹봉은 받아서 제가 써버렸는데 이번에 일이 탄로되어 헌사에서 탄핵한 까닭이었다. 태조 3년 6월 1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지문화부사 조임을 보내 성절 축하 표문을 올리다. 지문화부사 조임을 보내서 표문을 올려 성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태조 3년 6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기탄의 물이 붉게 되다. 기탄의 물이 붉었다. 태조 3년 6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황보임의 졸기. 지중추원사 황보임이 졸하였다. 임은 영주가 본이며 진주목사 황보안의 아들이다. 고려조의 그 장인 평장사 안우를 따라서 여러 번 전쟁에 나가 처음에 별장이 되었다가 여러 번 천직하여 공부실랑에 이르렀다. 안우가 실각한 뒤 수년 동안 한가히 지냈는데 공민왕은 이미 우를 따라다닌 지 오래되어 군사일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하여 종부영으로 기용하였다가 판종 부시사로 올리고 판삼사사 최영을 따라서 제주를 토벌하게 되었다. 신우의 위조에 이르러 전법 판서 밀직 부사로 오르고 두 번이나 전라도 도순문사를 지냈다. 우왕 14년에 태조를 따라 위화도에 갔다가 회군하자는 의논에 참여하여 1등 공신이 되고 외직으로 양광, 경상, 전라도 도채찰사가 되어 왜구를 남원에서 공격했다. 조정에 돌아와서는 또 서북면 도절제사와 평양 부윤으로 나갔다. 태조가 즉위한 뒤 불러서 지중추원사에 임명하였는데 이때 병으로 죽으니 향년이 62세였다. 이에 예로서 부위를 보내었다. 아들이 둘이니 황보전과 황보인이다. 태조 3년 6월 2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양광도, 강릉교주도, 서해도를 계칭하다.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에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로 고치자고 청하니 장단, 파평, 현주, 사천, 포주, 풍양, 서원, 행주, 심악, 한양, 부원, 과주, 철원, 영평, 승령, 상령, 적성, 임강, 마전, 송림, 연주, 고봉, 교하, 금주, 양천, 남양, 안산, 인주, 토산, 안협을 좌도에 개성, 강음, 해풍, 배주, 연안부, 평주, 재령, 강화, 진강, 하음, 교동, 서흥, 우봉, 신은, 협계, 수안, 곡주,
부평, 동성, 수안, 김포, 덕수를 우도에 소속시키고서 양광도를 충청도, 강릉 교주도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를 풍해도로 고치었다. 태조 3년 6월 2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신하들의 보필을 당부하고 관찰사를 천거하게 하다. 도승지 한상경에게 분부하여 도평 의사사에 전교하였다. 왕씨의 후손이 끊어지고 하늘이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은 실은 이 백성을 위한 것이다. 만약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돌보아 주지 않으면 하늘이 기필코치 양을 내리리라. 예로부터 세상이 잘 다스려지지 않은 것은 임금과 신하가 잘 만나지 못한 까닭이라. 내 비록 덕은 없으나 항상 생각하기를 경등이 때를 타고 나서 나의 팔다리가 되어 대업을 창조하였으니 마땅히 밤낮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늘의 뜻을 보답하게 하라. 옛사람의 말에 천리나 되는 국토를 가지고 남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이 2천리, 3천리나 되니 진실로 정사와 법령을 밝히면 어째 남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늙고 병들어서 정무를 게을리하고 단지 경등만 믿으나 다스려보는 마음을 어찌 잠시인들 잊겠는가. 경등은 모두 마음을 다해서 나의 부족을 도우라. 관찰사는 반드시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적당한 인물이면 한 지방이 그 혜택을 받고 부적당한 사람이면 한 지방이 그 폐해를 입으니 마땅히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여 이름을 써서 알리게 하라. 이에 시중 조준과 김사형 등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였다. 신등이 모두 어리석고 못난 자들로서 성상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심력을 다해서 만분의 1이라도 돕지 않겠습니까? 관찰사를 골라서 보내는 것은 실로 분부하신 바와 같으니 대간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하소서. 또 말하였다. 지금 시위하고 있는 군인들이 밤낮으로 근로하면서 거의 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가까이 모시고 있는 충용위와 기타 여러 위로서 관직을 받은 자들이 대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 원컨대 시위 군사들로 하여금 그 직책을 갈아받도록 하소서. 그 밖에 모든 사리는 사실대로 곧 아뢰겠습니다. 상경이 복명하니 즉시 대성의 장무를 불러서 분부하였다. 승지나 전서 이상으로 관찰사의 임무에 합당한 자가 있거든 현직이나 퇴직을 막론하고 그 이름을 써서 알리라. 태조 3년 6월 2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이근 등이 금주령 해제를 철회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의 이근 등이 상언하였다. 지난번에 금주령을 풍년이 들기까지 기한하였는데 이제 23일부터 금령을 해제한다 하니 나라를 창건하는 초두에 있어서 모든 법령을 경솔히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연회나 환영 및 전별할 때에 술은 풍년 들 때까지 기한하여 금지하게 하소서. 그대로 허락하였다. 태조 3년 6월 2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정도전이 부병 시위 제도에 관한 저수를 하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역대 부병의 시위하는 제도를 엮었는데 부병들의 시위하는 폐단과 지금 시행하는 부병들의 연형 및 해야 할 일들을 논하고
돌을 만들어서 올렸다. 태조 3년 6월 25일 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들을 각도의 도 관찰 출척사로 임명하다. 대간에서 천거한 사람으로 각도의 도 관찰 출척사를 임명하였는데 최유경을 경상도에, 홍길민을 풍해도에, 오사충을 강원도에, 김희선을 경기 우도에 임명하였다. 태조 3년 6월 25일 계사 두 번째 기사. 전 3사 우복야 윤사덕의 졸기. 전 3사 우복야 윤사덕이 졸하였다. 사덕은 계림 기계 사람으로 성질이 순후하여 남에게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병으로 죽고 아들이 없었다. 태조 3년 6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직품에 따라 금, 은, 옥 등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예조가 상정한 장계를 갖추어 아뢰었다. 진상하는 의식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은 금을 쓰지 못하고 문화부와 중추원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옥영자, 옥환자를 쓰지 못하며 가선대부 이하 6품 이상은 술잔 외에 은을 쓰지 못하고 7품 이하도 술잔을 은으로 쓰지 못하게 하되 품대와 대성관원들의 정자는 여기에 구애되지 말 것입니다. 서민이나 공업자, 상업자들과 하인들은 비록 직품이 있더라도 은과 명주며 사피는 쓰지 못하게 하고 혼인하는 사람들이라도 역시 직품에 의거하여 참남되게 쓰지 못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6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명나라에 압송되었던 임거륜과 이군필이 돌아오다. 임거륜과 이군필이 돌아왔다. 당초에 오군 도독부가 자문을 보내서 독촉하므로 성명이 근사한 사람을 잡아서 보냈는데 황제가 돌려보낸 것이다. 태조 3년 6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이견실, 강보정, 김용 등이 돌아오다. 이견실과 강보정, 김용 등이 돌아왔다. 이견실 등이 명나라에 가니 황제가 인견하고 우리나라 변방일을 물어보고 돌려보낸 것이다. 태조 3년 6월 2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서운관 관원이 무학이 수도로 좋지 않다고 하니 다른 곳을 물색하게 하다. 임금이 도평 의사사에 교유하였다. 무학 신도의 땅은 앞서 10여 재상들에게 명하여 이것을 보고 지금 이미 결정하였는데 서운관원 유한우와 이양달 등이 말하기를 신의 배운 바로 보아서는 도구로 정할 곳이 아닙니다 하니 나라의 큰 일이 이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혹은 좋다 하고 혹은 좋지 않다 하니 전일에 가본 재상 및 서운관 관원과 더불어 그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해서 알리라. 영삼사사 권중화와 우시중 김사형이 여러 재상들과 더불어 서운관의 말한 바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다 옳지 못하다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로 하여금 다시 좋은 곳을 물색하게 하라. 태조 3년 6월 2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민제를 동북면에 보내어 4대 능소에 제향을 올리다. 예문춘추관 태학사 민제를
동북면에 보내서 4대 능소의 재향을 올리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서운관 관원이 새 도읍 후보지로 불일사와 선고개를 아뢰다. 서운관원이 와서 도읍될 만한 곳을 아뢰었다. 불일사가 제일이고 선고개가 다음은 됩니다. 태조 3년 7월 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이견실 등을 석방시켜준 것에 감사하는 주문. 이견실을 놓아보낸 일로 주본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살해하였는데 절일사 조임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 주문에는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3월 21일에 요동도사에서 보낸 사람이 압록강까지 왔기로 천호 이견실과 진무 강보정 및 통사 김용 등 세 사람이 강을 건너서 영접하다가 잡혀가게 되니 변경에 살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므로 주본을 갖추어서 주달하던 차 홍무 27년 6월 28일에 앞에 말한 이견실 등 3인이 경사에 가서 효요하신 말씀을 듣고 석방되어 돌아와 말하기를 거듭 성은을 입고 상을 받고서 돌아왔습니다고 하니 신은 국인과 함께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태조 3년 7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 지밀직 사사 안숙로의 졸기. 전 지밀직 사사 안숙로가 졸하였다. 숙로는 순흥 사람으로 죽성군 안극인의 아들이다. 천성이 단정하고 근신하며 약간 글을 읽어 사업과 공훈의 뜻이 있었으나 병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있으니 안망지와 안경지이다. 태조 3년 7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선고개가 천도지로 마땅치 않다 하여 남은이 서운관 관원을 꾸짖다. 도평의사사에서 선고개가 천도할 땅을 보니 그것이 좋지 못했다. 이 우복이야 남은은 이양다를 꾸짖었다. 너희들이 지리의 술법을 안다는 것으로서 여러 번 맞지 않은 곳을 도읍할 만하다 하여 상총을 번거롭게 하니 마땅히 호되게 징계하여 뒷날을 경계해야겠다. 태조 3년 7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불일사가 천도할 것으로 마땅치 못하다. 도평의사사가 불일사에 가서 천도할 곳을 보니 그것도 역시 좋지 못하였다. 태조 3년 7월 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귀국하던 섬라곡 사신이 일본에서 약탈당하고 되돌아왔다. 섬라곡의 사절 장사도 등이 돌아와서 말하였다. 작년 12월에 회례사 배후와 함께 일본에 이르렀다가 도적에게 약탈당하여 예물과 행장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시 배 한 척을 꾸며주시면 금년 겨울을 기다려서 본국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칼과 갑옷과 구리그릇과 흑인 두 사람을 바쳤다. 왕이 정사를 보고 있었는데 예주에 명령하여 섬라곡 사람을 인도해서 반열에 나오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연안과 배주에 황충이 일다. 연안과 배주에 황충이 일었다. 태조 3년 7월 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성 안에 까마귀가 많이 모여들다. 성 안에 까마귀가 많이 모여들었다.
태조 3년 7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제주 사람 고복례 등이 말 100피를 바치다. 제주 사람 고복례 등이 말 100피를 바치니 쌀 100섬을 하사하였다. 태조 3년 7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차사오를 사금, 동산색을 상림원으로 고치다. 차사오를 사금으로, 동산색을 상림원으로 고치었다. 태조 3년 7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음양 산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지리의 학설이 분명치 못하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어느 것이 참말이며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려저에서 전해오는 비록도 역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사와 정을 정하기 어려우니 청하옵건대 음양 산정 도감을 두어 일정하게 교정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7월 1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음양 산정 도감을 설치하다. 음양 산정 도감을 두었다. 영삼사사 권중화와 판삼사사 정도전, 문하 실황찬성사 성성린, 삼사 우복야 남은, 정당문학 정총, 첨서중추원사 하륜, 중추원학사 이집, 대사헌 이근, 평원군, 이서로 하여금 서운관원과 함께 지리와 도참에 관한 여러 책을 모아서 참고하여 교정하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가 외구에게 잡혀갔던 659명을 돌려보내다. 일본국 구주 절도사 원요준의 사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낸 중 법명과 함께 와서 외구에게 잡혀갔던 남녀 659명을 돌려보냈다. 또 법명이 원숭이를 바치니 사복시에 두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중국과 틈이 생기게 한다 하여 중들의 서북면 왕래를 금하다. 도평의사사에 교유하였다. 내 들으니 요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조선이 중국과 틈이 생기게 된 것은 중들이 다니면서 말한 까닭이다라고 하니 지금부터 중은 서북면에 왕래하는 자는 다 목을 베도록 하라. 태조 3년 7월 1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왜구가 해주에 침입하여 병선 한 척을 빼앗아 달아나다. 왜구가 갑자기 해주에 들어와 우리 병선 한 척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므로 첨절제사 김빈길이 추적하였으나 잡지 못했다. 태조 3년 7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에 의탁하여 폐단 끼치는 무리를 징계하다. 헌사에서 아뢰었다. 근래 간흉한 무리들이 명나라 사신에게 의탁하여 중외에 폐단을 끼치니 영접 도감의 기록을 참고하여 일일이 호되게 징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7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씨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쓰고 읽게 하다. 임금이 왕씨의 복을 빌기 위하여 전 예의판서 한이와 전 우윤 정구, 봉상경 조서, 전 헌납
권홍, 전사복, 주부 변혼 등에게 명하여 금으로 법화경 4부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혼이 죄를 범하여 도망에 있었는데 혼이 글씨를 잘 쓰므로 임금께서 같이 쓰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백관들에게 무쇠를 내게 하여 무기를 만들다. 백관 각 품에게 무쇠를 차등 있게 내도록 명령하여 군기감에 받쳐서 병기를 만들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의탁하여 작패 한 자를 문초하고 아뢰다. 헌사에서 사신에게 의탁하여 작패 한 자를 문초하고 성명과 죄상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심한 자는 극형에 처하고 관직을 얻으려 한 자들은 모두 수군에 충당하되 황영기는 나라를 위하여 충호하고 청한 것도 많지 않으니 영기에게 부탁한 자는 모두 논하지 말라. 태조 3년 7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호조전서 이민도가 전패 사용을 청하다. 호조전서 이민도가 전패를 사용하기를 청하였다. 태조 3년 7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장마철이며 농번기라 무학의 도읍 정하는 시기를 늦추다. 임금이 장차 무학의 터를 보고 도읍을 정하려 하는데 문화부 낭사가 상서하였다. 시기가 아직 덥고 흙비가 끼어 동가하기 불편하며 또 농민들은 여가가 없으니 8월 보름이 지나기를 기다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7월 21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수귀군 위령의 기강 확립에 대한 의흥 3군부의 장계. 의흥 3군부에서 장계하였다. 고려조 말기에 부병의 제도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다시 나라를 여는 초기에 있어서 옛날의 폐단을 없애고 법을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기를 엄하게 하여 비상에 대비하고 임금의 위신을 높여서 국세를 중하게 하는 것은 관계가 심히 중한 것이므로 각각 마음을 다하여 준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무식한 무리들이 위령의 직책을 받아 나라에서 관직을 설치한 뜻은 생각지도 않고 단지 자기에게 불편한 것만 가지고 입을 모아 비방하며 법을 파괴시키니 대단히 충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법을 파괴하는 자가 있으면 헌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 죄를 주고 이름을 사판해서 삭제하여 다시 허용하지 말 것이며 그 위령의 장모가 그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도 같은 죄를 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7월 2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도성 축조 부역의 기피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장계. 도평의사사에서 장계하였다. 전에 성을 쌓는 공사에 방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부역하게 했더니 장실한 자는 여러 가지 꾀를 부려 부역을 면하고 빈한한 호에서는 아이나 여자를 내보내니 심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집 있는 자는 다 장정을 내어 보내되 대호는 2명, 중호는 1명, 소호는 3집이 합하여 1명씩 나오게 하고 만약에 부역을 궐하거나 아동이나 여자를 내어 보내는 자는 호주를 논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7월 21일 무오 세 번째 기사. 경비의 기신이므로 감선하고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다. 황조비 경비의 기신으로 감선하고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태조 3년 7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도왕의 기신제를 행하다. 황조 도왕의 기신제를 전례대로 행하였다. 태조 3년 7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지중주원사 황희석이 병이 드니 왕이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다. 지중주원사 황희석이 병이 드니 왕이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였다. 태조 3년 7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에 곡식이 해를 입다. 바람이 크게 불어 곡식을 해치었다. 태조 3년 7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도성 축조에 동원된 지방인을 2번으로 나누기를 아뢰니 속히 마치게 하다. 헌사에서 장계하였다. 서울에 성을 쌓는 지방 사람들을 2번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의 힘을 수월하게 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나누어서 오래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속히 마치는 것이 어떤가. 식량을 이어대지 못하는 자는 적당히 주도록 하라. 태조 3년 7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기도 해변의 경비 강화에 대한 도평의사사의 건의.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 경기도 각 해변의 포구를 지키는 것을 더욱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후로는 큰 배를 중요한 곳에 나누어서 정박하도록 하여 불의의 사변에 대비하고, 빠른 배로 정예병을 싣고 여러 섬을 수색하고 적을 쫓아가 잡도록 할 것이며, 절제사가 사고가 있으면 조정에 보고하여 분부를 받은 뒤 육지에 내려오게 하되, 법을 어긴 자는 죄를 논하고 절제사와 만호, 천호에 잘하고 못하는 것은 도관찰사가 수시로 고찰하여 그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단 가정 이상은 임금께 보고하여 논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8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개성부의 호수를 조사하다. 개성부에서 서울 안의 대소 호수를 모두 조사하였다. 태조 3년 8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왕이 구원하니 전배경 등이 역사, 병정 징발, 노비 변정 등에 대해 상소하다. 간관 전배경 등이 상소하였다. 극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뛰어난 무덕의 자질로서 왕시 500년의 사업을 대신하여 앉아서 왕위를 받으니 이 어찌 사람의 계책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고려조는 공민왕에 이르러 뒤를 이을 자손이 없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전하에게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신하들이 망령되게 신우를 공민의 아들이라 하고, 우가 또한 불법한 행동을 많이 하고 경솔하게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려 했으나, 전하께서 대의로서 여러 장수들을 효유하여 깃대를 돌려서 돌아오니 간사한 무리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늘이 전하로 하여금 왕시와 바꾸게 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민수 등의 말을 들어 우의 아들 차
창을 세웠으나 창은 아무것도 몰라 시동과 같이 위에 있으므로 국인과 상의하여 공양을 임금으로 세우니 전하께서의 왕씨에 대한 충성은 할 대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양도 혼미하고 시기심이 많아서 장수와 정승들이 떨어져 나가고 천명이 돌아서 이에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왕씨를 버린 것은 왕씨를 미워해서가 아니요 왕씨의 무도함을 미워한 것이며 전하에게 명을 주는 것도 전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하의 덕이 있는 것을 사랑한 때문이니 만일 백성이 덕을 입지 못하면 황천이 임금이 되라는 명을 준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할 당초에 널리 덕을 베푼다는 말씀을 반포해서 중외의 영을 내리시고 이제 또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릴 방법을 도평의사사에 문의하니 이것은 곧 백성들의 큰 다행이며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등은 감격한 나머지 보잘것없는 회포를 진술하여 전하께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만일에 들어주신다면 대단히 다행일까 하옵니다. 하나 서전에 이르기를 어린애 보호하듯 하라 하였고 얘기에는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은 3일을 지나지 말라고 하였으니 대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함으로 백성의 힘을 적게 쓰려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의 남에게 참아 못하는 정사일 것입니다. 서전에 이르기를 하늘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듣는 것이며 하늘이 본다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천문이 변괴를 보이고 뭇 까마귀가 날아서 모여드니 모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두 도성의 역사를 일시에 일으켜 일은 벅차고 힘은 갈리니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한 쉽게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하고 급하지 아니할 것을 살피시어 백성의 힘을 덜어주시면 백성이 기뻐하고 하늘도 좋아하여 아름다운 징조가 이를 것입니다. 하나 논어에 이르기를 물건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고 주역에는 제도를 잘 운용하여 재물도 상하게 하지 말고 백성도 해롭히지 말라 하였으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백성을 사랑하면 재물을 상하는 데 이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되면 반드시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임금은 띠로 집을 잇고 흙으로 축을 쌓았으며 우임금은 궁궐을 낮게 지었고 한나라 문제는 노대를 지으려다가 백금을 아껴서 짓지 아니하여 천하 고금에서 모두 그 덕을 감복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는 이를 본받아서 궁궐의 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고 쓸데없이 녹만 먹고 있는 관원은 덜 만한 것은 덜고 합칠 만한 것은 합쳐서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소서. 옛날에는 병정이 정전에 의거하여 나왔는데 주나라가 쇠하자 법이 없어지고 당나라에 이르러 부위의 법이 제정되어 옛날과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에 삼군부를 설치하고 지방에 시위 각패를 두어서 삼군부에 소속시키고 번을 나누어서 드나들게 하니 이것은 부위의 유법입니다. 그러나 전조 말기에 호적이 분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군정으로 징발되어 수고하는 것도 고르지 못하여 한 집안에서 혹은 시위군으로 혹은 선병으로 장정이 있는 대로 다 병정에 나가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움으로 점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대저 병정이란 정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요 많음에 힘쓸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각 도로 하여금 사조를 정선하고 군액을 개편하되 마병은
5군정에 한 군정을 뽑고 보병은 3군정에 하나를 나오게 하여 이것으로 제도를 삼는다면 길 가는 사람은 지고이고 하는 수고로움을 면할 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생활할 미천을 장만할 것이니 급한 때를 당하면 집에 있는 자도 역시 병정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무사할 때에 병정을 흩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농한기에 각각 그 관할하는 패로 하여금 병기를 검사하고 무예를 배우게 하여 도점에 대비하고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장수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면 병정은 정예롭지 않음이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근무하는 수기병은 3군 가경과 각 애말을 적당히 제정하여 수기병 가운데 날쌔고 용감한 자를 뽑아서 그 녹관에 충당하되 서로 교대해 가면서 녹관을 받게 하고 외부 사람이 난잡하게 받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며 또 토지를 받은 늙고 병든 자들도 또한 장년의 아들이나 사위나 동생이나 조카들로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 전조 말기에 토지의 제도가 문란하여 세력 있는 족속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 호적도 역시 폐지되어 양민과 천인이 뒤섞여서 송사가 날로 일어나고 일족끼리 서로 헐뜯으며 혹은 산과 들을 통틀어서 남의 토지를 빼앗고 혹은 세도를 빌려서 법을 어기고 남의 노복을 빼앗으며 양민을 억눌러서 노복을 삼는 데까지 이르러서 백성이 원망하고 신령이 성을 내어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잠조에 계실 때 통탄히 생각하여 이미 전제를 고쳐서 그 폐해가 자연히 없어졌으나 다만 노비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송사가 분분합니다. 전하께서는 도감을 설치하고 공정한 관리를 골라서 임명하여 판결하는 규정을 엄중하게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결말을 내게 하여 원노비 문서를 상고하여 각각 공문 한 통씩을 주도록 하였으나 그 원문권은 전제의 예에 의하여 모두 불살라버려서 서로 다투는 꼬투리를 없게 할 것입니다. 하나, 옛날 책에 이르기를 광무제가 창을 던지고 문예를 강론하였으며 말타기를 멈추고 도를 논하였다 합니다. 이와 같이 문치를 서둘렀으므로 후세에 그 성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1000명을 받아서 나라를 이룩하고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니 마땅히 경연을 열어서 경전과 사기를 토론하여 어느 것이 배울만하고 어느 것이 경계할 만하며 옛 일을 스승으로 삼아 정치에 참고하소서. 대저 조선은 기자의 봉한 나라로 이번에 명나라에서 다시 국호로 주었으니 서경 홍범 한 권은 기자가 말한 것으로 제왕들이 모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옵건대 경연에서 먼저 이것을 강의하여 그 가르침을 밝히소서. 하나, 임금에 듣고 판단하는 것은 하루에도 10,000가지나 되니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전에 나아가 각 사에서 올린 일에 대하여 직접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시고 일이 큰 것은 반드시 보필하는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나, 관직이란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니 공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군사들의 오랜 근무한 공로를 기록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고 있으나 역시 한 푼어치의 공도 없이 외람되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는 군이나 민간이나 관리로서 실제로 공적이 있는 자는 차서 없이 발탁하여 사기를 도두고 공도 없이 요행만 바란 자는 고신을 추탈하고서 엄히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나,
상서에 말하기를 수는 비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우는 훌륭한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순과 우는 천하의 큰 성인으로 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데가 없고 이치에 박지 않음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도 스스로 성인으로 여기지 않고 총명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당나라 덕종이 백성의 집에 가서 조광기에 감히 하는 말을 듣고서 처음으로 백성들의 괴로움을 알았다 하니, 그것은 좌우에 정직한 사람이 없으므로 아랫사람들의 실정이 올라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여러 신하를 찾아서 잘 다스리려는 방법을 물으니, 이것은 즉 순이나 우의 마음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이런 마음을 미루어서 아래로는 나무하는 농부에 이르기까지도 숨김없이 말하게 하여 옳은 말은 쓰고 옳지 못한 말이라도 죄를 주지 마소서. 하나, 예로부터 나라의 복주가 길고 짧은 것과 정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실로 시조의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자가 먼저 그 기초를 잘 닦아야 하고, 나무를 심는 자가 반드시 그 뿌리를 잘 복돋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처음 정치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찌 집 짓고 나무 심는 사람이 그 기초와 뿌리에 주의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생각하고 살피시어 정직한 사람을 친근히 하고 항상 착한 도를 들어서 정사에는 백성을 너그럽게 구휼하되 먼저 곤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소한 놀이개 같은 것을 좋아하지 말고서 검소함을 숭상하고 신이 아니면 함부로 행하지 마시며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으로 기초를 삼아 인과 의로 그 근본을 기르게 하면 나라의 터전이 더욱 굳어지고 100대라도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 간하는 말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덕이요, 착한 일을 베풀고 사특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신의 직분입니다. 만약 이해를 꺼려서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한갓 은총과 녹복만 취하고 임금을 속일 뿐입니다. 신등은 모두 아무 재주도 없이 외람되게 남다른 은총을 받아서 직분이 말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어찌 입을 다물고 전하의 첫 정사에 좋은 정책을 구하는 거룩한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옛날 가의가 한나라에서 통곡하여 문제에 융성한 시대가 있게 되었고, 위징이 당나라에서 지극한 말을 하여 정관에 치세가 있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상소한 조목을 채용하여 그대로 시행하신다면 만세에 심히 다행한 것입니다.